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요. 15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부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던 우아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 눈앞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지저분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한쪽 다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100억 원대 자산가이자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 병원 원장 최진혁입니다. 48살이죠. 그날 저는 회사 홍보팀의 권유로 마포구 한강변 노숙자 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일종의 쇼였죠. 카메라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나눠주는 착한 의사 선생님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한강 다리 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비닐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드럼통에 불을 피운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천막 사이를 걸으며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연습한 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천막 앞에서 목발을 짚고 나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여자였습니다. 바로 제 전처 강은주였습니다. 은주는 저와 마찬가지로 저를 발견한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천막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시락 상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맨들이 셔터를 누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가 사라진 천막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저는 홍보팀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천막에 계신 분 이름이 뭡니까? 아, 저분이요. 강은주라고 하던데요. 5년 전부터 여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5년. 그럼 그 전 10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33살에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저는 당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였고, 은주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둘 다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3년은 행복했습니다. 서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문제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은주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만에 은주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우울증에 빠졌고 저는 점점 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항상 우는 아내를 마주하는 게 버거웠으니까요. 저는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때로는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은주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 7개월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기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민이라고 이름 지어둔 아이였습니다. 은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주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슬프긴 했지만 저는 의사였습니다. 죽음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감정이 무뎌져 있었던 거죠. 은주야, 이제 그만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주는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서로 힘들기만 하잖아.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한강변 노숙자 천막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한쪽 다리를 잃은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저는 혼자 그 천막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은주의 천막 앞에 섰습니다. 은주야, 나야. 나왔으면 좋겠어.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하고 싶어. 천막 지퍼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주가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뺨은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과 48살인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왜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리는 어떻게 된 거고? 상관없잖아요. 이혼했는데. 그래도 알고 싶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죠.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결국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고 그게 점점 악화됐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다리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은주가 쓰게 웃었습니다. 척추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어요. 돈이 떨어졌죠.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거리로 나왔죠.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요? 당신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차에 치였어요. 뺑소니였죠. 다리가 으스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신원도 없고
돈도 없는 노숙자였으니까요. 결국 감염이 심해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때 천막 안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천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제가 돌보는 아이예요. 돌봐준다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키우고 있어요. 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열이 심하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아이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내가 낼게. 어서 데려가자. 저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가 목발을 짚고 뒤따라왔습니다. 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아이를 받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며칠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입원했고 저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은주와 저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해줘. 저 아이 정말 내가 키우는 아이야? 은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알았어요. 임신한 거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였어요. 당신한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내 딸이란 말이야? 네. 지수예요. 강지수. 올해 11살이에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11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았다니. 왜 말 안 했어? 왜?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잖아요. 아이가 죽었을 때도 위로 한마디 없이 떠났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내 딸인데. 제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는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 눈을 닮았습니다. 코도 닮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 아저씨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의사 선생님이에요? 응, 맞아. 감사해요. 엄마를 도와줘서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깼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 지수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은주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야. 지수도 있고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가족이요? 은주가 비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지수는 학교도 못 갔어요. 출생신고도 안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한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줘야지. 이제 와서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은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수한테 상처만 줄 거예요. 상처, 내가 왜? 당신은 또 떠날 거잖아요. 힘들면 도망칠 거잖아요. 그게 당신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지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지수는 점점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은주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자. 지수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아야 해.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왜? 지수 생각은 안 해. 지수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젠가 우리를 또 버릴 게 뻔하니까요. 그때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아저씨 집에서 살고 싶어. 아저씨 좋아.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넌 몰라서 그래. 나 알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엄마 다리도 아프고. 아저씨 집에 가면 엄마도 편할 것 같아. 결국 은주는 제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은주와 지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위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제 딸로 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습니다. 학교도 보냈습니다. 지수는 학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는 다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족도 맞췄습니다.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점점 좋아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주가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혁 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민수 씨예요. 제 남편이에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라고? 네. 우리 7년 전에 결혼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수는 민수 씨 딸이에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혁 씨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한 거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최 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아파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돈,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돈 때문이었구나. 나를 이용한 거지? 이용한 거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진혁 씨가 도와주고 싶어 했잖아요. 저희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고 거짓말로 날 속이고? 그때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지수가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가 지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었어.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진혁 씨.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주와 민수, 지수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병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모든 게 싫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혁 씨,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 제발요. 한 번만 만나줘요. 결국 저는 은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은주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정말 아팠거든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민수 씨도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잔뜩 있었고요. 그래서 날 이용한 거지. 이용한 게 아니에요. 진혁 씨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지수가 내 딸인 줄 알았으니까.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 친자 확인서예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류에는 제가 지수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지수 아빠가 아니에요. 진혁 씨가 지수 아빠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남자는 누구야? 민수 씨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만난 사람이에요. 저희는 결혼은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살았죠. 지수한테 아빠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진혁 씨가 너무 쉽게 우릴 받아줘서 무서웠어요. 또 버려질까 봐요. 그래서 일부러 밀어낸 거예요. 진혁 씨가 정말로 우리 원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시험이야? 사람을 이렇게 갖고 노는 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혁 씨가 진심이라는 걸요. 어떻게 알았는데? 진혁 씨가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잖아요. 화가 나서 포기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러 나와줬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사람을 시험하는 거 아니야. 특히 이런 식으로는.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수는 어떻게 된 거야? 민수 씨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한대요. 지수한테 작별 인사하고 갔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네. 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진혁 씨한테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거짓말 그만해.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지수한테도 진실을 말해줘야 해. 내가 아빠라는 걸. 그럴게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지수에게도 제가 친아빠라는 걸 말해줬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아빠네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은주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은주야, 나랑 결혼해 줄래?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수가 화동 역할을 했습니다. 지수는 새 교복을 입고 행복해했습니다. 은주는 새 의족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최진혁 원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송미라라고 해요. 15년 전 원장님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무슨 일로? 사실은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라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기 기억하세요? 사진 속에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원장님과 강은주 씨 아들이에요. 지민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그 아이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뭐라고? 저는 미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시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원장님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네. 당시 강은주 씨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예 아기가 죽었다고 하면 깨끗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 시골 친척 집에서 키웠어요.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가 몰래 키웠어요. 이제 15살이에요. 지금 당장 데려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틀 후 미라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15살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저를 똑 닮았습니다. 지민아, 나야. 아빠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은주도 달려왔습니다. 지민을 보는 순간 은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은주가 지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괜찮아요. 미라 이모가 잘 키워줬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민과 지수, 그리고 저와 은주. 네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지수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제 아들을 숨길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게 최선이었어요? 은주가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너도 계속 괴로워했잖니. 그래도 그렇죠. 제 아들인데. 어머니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제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자 상담사로요. 은주의 경험이 많은 환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일부를 무료 진료소로 만들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주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오해, 거짓말과 진실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강변 노숙자 천막에서 은주를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민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지수가 제 진짜 딸이라는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